정부가 566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업종별로 400억에서 1,500억 원까지 5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동호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유력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서 1980선이 무너졌습니다. 증권부 김종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5.48포인트 0.78% 떨어진 1977.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도매 재고가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압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 이날 국내 증시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2,151억 원어치를 내다 팔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개인은 1,068억 원, 그리고 기관은 1,05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통신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특히 보험이 1.25%, 그리고 금융업이 1.24% 떨어지는 등 낙폭이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1.39% 빠졌고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금융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네이버가 1.13% 올랐고 SK하이닉스와 기아차도 각각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2.94포인트, 0.59% 하락한 494.7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담철권 이화경 오리온 회장 부부가 이 담보 설정돼 있던 오리온 주식 11만 주에 대해서 이 담보 설정이 최근 해제됐다고 하는데, 자, 이로써 자금 여력이 약 1,000억 원 가량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상당히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대출 담보로 설정된 담회장 주식 15만 주 가운데 10만 주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2012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담보 설정된 이 부회장 주식 4만 주 가운데 1만 주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근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담보 비율 재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은행과 최대주주 간 주식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 때 담보 비율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담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지난 2011년 6월 오리온의 주가는 3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90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 담보 비율 조정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9월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당시 오리온의 주가가 90만 원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담보 비율 조정에 따른 담보 설정 해제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할 경우 계약 갱신일에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담보 비율 조정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분가치 변동이 없을 때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9월 오리온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동양그룹의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해 해외 투자자와 주요 주주로부터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회장 부부의 사재를 통한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보 설정이 해제된 담회장 부부의 주식은 11만 주로 최근 주가가 9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천억 원 정도 된다며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거나 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길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동서지간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오리온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담회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절했다며 최근 담회장이 동양 사태와 관련해 오너 대표이사로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 등기이사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을 보면 동양에 대한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당히 공격적인 구조 조정안을 냈던 동부그룹의 구조 조정에서 이 채권단들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따라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영향 탓인지 동부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동부화재의 주가는
2.19% 하락한 53,700원의 거래를 마쳤고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 C&I 등 대부분의 동부그룹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동부그룹주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동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계열사 매각이 시작부터 꼬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오늘 여신 심사위원회를 취소하면서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한 투자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도 전날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그룹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동부익스프레스의 계열사 간 거래 물량이 줄어 기업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며 동부익스프레스에 투자하기로 했던 1,2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기로 했고 새마을금고도 같은 이유로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동부그룹은 지난달 17일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등 주요 계열사 및 자산매각과 김준규 회장의 사제 출연으로 201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566조 원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채가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기관은 내년까지 사업 축소, 자산 매각, 복지 감축 등 개선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 부분이 역대 정부의 무리한 국채사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이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업종별로 400억에서 1,500억 원까지 5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되고 근로자, 자본금, 자산 총액 등의 상한 기준은 폐지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범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으로 새로 편입됩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가 90.5로 10월보다 0.8% 하락하며 5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같은 상품을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평균 0.8% 줄어드는 것으로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졌다는 의미로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수출 물가 지수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원달러 평균 환율이 최근 한 달 사이 0.4% 절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동호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유력해졌습니다. 한 회장과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경합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인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가슴에 안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전날 인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신한금융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회추위는 후보들에 대한 면접과 투표를 거쳐 과반 득표자를 12일 열리는 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온 여행업체 9곳이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 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 투어, 온라인 투어, 모두 투어 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네일투어, 참 좋은 레저 등 9곳입니다.
네, STX 동양현대그룹에 이어서 이제는 쌍용건설이 구조조정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장 폐지라든가 법정 관리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쌍용건설 지원을 놓고 채권단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쌍용건설의 지원 방향을 놓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국민, 산업, 신한, 하나은행 등 채권은행이 모여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은 3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는데 나머지 채권은행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채권은행들은 쌍용건설이 살아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연말까지 쌍용건설을 지원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은 중단되고 쌍용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은 동결됩니다. 이 경우 쌍용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1,400여 개 업체는 채권 동결로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에 빠지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사기업인 쌍용건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그래서입니다. 또한 채권은행들이 쌍용건설의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섣불리 워크아웃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 쌍용건설에 대한 지원을 놓고 군인공제회 그리고 채권은행 간의 갈등 역시 걸림돌이라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4일 쌍용건설의 공사대금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에 빌려준 850억 원에 이자를 더해 1,235억 원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걸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과 국민공제회 이해가 엇갈리는데요. 채권은행이 돈을 지원하면 그중 1,235억 원은 그대로 가압류를 건 군인공제회로 들어갑니다. 은행은 애써 지원한 돈이 쌍용건설의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도 시원치 않은 판에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돈이 가게 되니 반발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과 9일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를 불러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군인공제회가 원리금 상환을 3년간 늦춰주면 쌍용건설에 3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군인공제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군인공제회, 채권은행 모두 채권자 입장인데 이렇게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기업이 부실해지면 채권자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한해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면서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고 빌려준 돈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채권단도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법적으로 채권은행과 입장이 다릅니다. 채권은행은 협약 채권자지만 군인공제회는 비협약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에 근거해 진행하는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는 협약 채권자로 분류되어 워크아웃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개별 기업,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비협약 채권자여서 워크아웃에 동참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군인공제회 입장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는 데다 투자금을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약 채권자인 채권은행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고쳐 군인공제회 같은 비협약 채권자도 워크아웃에 동참시키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모펀드 등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 원인 중에는 금융당국의 탓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죠. 네, 사실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퇴출될 기업이 퇴출되어야 새로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등 채권단 입장만 강조하면 살 수 있는 기업까지 무너지면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재해왔습니다. 특히 쌍용건설은 과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주주가 됐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07년부터 산하기관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쌍용건설 매각을 6번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자산관리공사는 각종 절차와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공적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려는 금융위의 의지도 사실상 매각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매각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쌍용건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나빠졌습니다. 게다가 자산관리공사는 올해 2월 쌍용건설의 지분을 은행에 넘기면서 법적인 책임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채권은행이 쌍용건설에 대해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채권단 논의에 개입해 쌍용건설의 구조조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처럼 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에 대한 계속된 지원만이 능사인지 또 이 지나치게 많은 규제와 절차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부의 임세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가 한 달새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상장사 255곳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3조 316억 원으로 전달보다 2.68%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업종의 전망치가 하락했고 특히 유틸리티, 에너지, 필수 소비재, 소재 전망치가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동양그룹 사태 이후 치솟던 전국 어음 부도율이 다시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1월 중 부도 처리된 어음과 수표 등은 3,772억 원 규모로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전국의 어음 부도율은 0.12%로 10월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부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동양그룹이 부도를 내기 전에 발행한 기업 어음이 상당 부분 정리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의 누적 방문객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세계는 이를 기념해 최대 규모의 명품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주점에서는 19일까지 아르마니 그룹과 버버리, 돌체앤가바나, 폴스미스 등을 최대 70%에서 80% 할인 판매합니다. 파주점은 윈터 브랜드 셀렉션을 열어 아웃도어 용품, 코트, 가방 등 겨울 상품을 특가에 선보입니다. LG전자 태블릿 PC G패드 8.3이 구글 안드로이드 4.4의 레퍼런스 버전을 탑재하고 출시됐습니다. LG전자는 G패드 8.3의 구글 에디션을 구글의 온라인 매장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349 99센트입니다. 넥서스4와 넥서스5 등 구글의 레퍼런스 제품을 만든 LG전자가 태블릿 PC 분야에서 구글의 레퍼런스 제품을 만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